이번 방한은 라오스 국가 주석님의 12년 만의 방한이기도 하고 또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 의미가 참으로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합니다.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 1995년에 다시 수교한 이후에 30년 만에 이렇게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큰데요. 네.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좀 우여곡절이 있는 관계죠. 네. 원래 1971년에 이제 수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라오스 하면 이제 베트남전하고 관련해서 뭐 호치민 루트가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베트남전에 휩싸이면서 베트남 공산화와 더불어서 함께 공산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975년에 이제 수교가 단절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이 라오스도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비로소 이제 1995년에 우리나라하고 재수교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뭐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발전을 좀 했습니다. 그 라오스가 아직도 여전히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 농업, 광업, 그 다음에 관광업, 뭐 이게 이제 3대 주 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로 뭐 대외 경제 지원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 진출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라오스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3대 그 이제 경제 개발 관련한 그런 협력 대상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5위 투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국민 간의 이제 교류도 좀 상당히 많아서 이제 최근에 한 24만 명 정도 선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소중한 국가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난 30년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온 것 같은데 이번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네.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이제 관계라든가 이제 EU하고의 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거기서 전략적이란 단어만 빠졌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밑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보다는 이제 그 관계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라오스의 국가 발전 전략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이제 전통적인 농업 국가에서 이제 산업 국가로 이제 변모해 가는 과정, 네. 또 여전히 최빈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1인당 GDP가 뭐 한 2,000달러 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일종의 약간 롤 모델처럼 돼 있죠. 그래서 예. 한국처럼 이제 산업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풍부한 광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쪽도 좀 활성화하면서, 또 이게 동남아의 대표적인 내륙 국가거든요. 네. 또 메콩강이 흐르는 딱 중심지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그쪽에 이제 물류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이제 협력 그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주요 각국 선진국들이 공급망 확충에 지금 이제 다 열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워낙 이쪽에 광물 자원이 많아요. 뭐 금, 구리 중심으로 해서 뭐 아연, 뭐 기타 그런 이제 히토류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 자원 측면에서는 라오스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비중이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발전시키기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고가 범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한 라오스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양국 치안 당국 간에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됐었죠. 온라인 스캠 범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 범죄 대응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많이 알려진 것은 캄보디아 아닙니까?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단지화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태국이 거기에 이제 공습을 해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끌기도 좀 한 그런 그 상황인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거점을 이루면서 이 스캠 조직이 동남아 각국으로 좀 분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워낙은 이런 이제 뭐 피싱 조직이라든가 이런 해킹 조직 이런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 많았었는데 중국에서 이 메콩강을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즘엔 오히려 그쪽 지역이 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남아 각국하고 이제 향후에 그 스캠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그 관계를 좀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라오스하고도 마찬가지 협력 관계를 이제 맺기로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동남아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경찰들이 가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와 같은 관계를 아마 향후에 지향해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대사관하고 그쪽의 보안국 사이에 뭐 한라인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뭐 우리 외교 정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핵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 뭐 라오스도 뭐 사회주의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일정한 관계를 좀 맺고 있고 뭐 지금 우리하고도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제 주 루트로 라오스를 또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북한에도 일정한 정도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기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좀 이제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 라오스 정부도 이제 우리 정부에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네. 한 라오스 정상회담 소식 살펴봤고요. 또 이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즈가 매년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준 사진 100장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연설 그 당일 사진이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결과 발표 이제 사실상 이제 당선으로 확정된 직후에 네. 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대중 연설을 했었는데 그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뭐 이렇게 거울에 약간 비치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이번에 그 사진 중에 한 사진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네. 중국의 그 열병식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그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이제 주기도 했고 또 한국의 이제 탄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으로 이제 일단 타임지가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타임지는 이미 이제 올 초에 그 이제 백인에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일단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통적으로 타임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타임지가 이제 성향이 중도 진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성향을 반영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때도 이제 유력 대선 주자로 타임지 인터뷰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타임지가 대선 전에 인터뷰가 하면 대체로 그 사람이 당선된다 뭐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타임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위성락 안보실장은 오늘 방미를 합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했던 팩트시트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팩트시트에 이제 담기긴 했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죠.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그 팩트시트 나온 이후에도 미국 쪽에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전면 개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그 승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라늄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지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우리 네. 정부는 한국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건조 장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뭐 핵 원자로 문제라든가 거기 연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찌됐건 미국이 좀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도 이제 뭐 농축의 강도라든가 이것도 결국 이제 미국의 용인하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연구용부터 일단 허락을 할 것으로 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뭐 북미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 대화 같은 대북 정책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은 최근까지 여전히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굉장히 밀착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미 대화에도 조금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정부도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인가가 네. 이제 한미 당국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구체적인 그런 이제 그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